비교는 가치 중립이야. 비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비교는 선으로 쓸 수도 있고 불선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비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치를 자신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파괴하는 쪽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내가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인데, 남이랑 비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되게 좋았던 상태와 지금을 비교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내 기준에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싶고 회사에서 성취를 내고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처럼. 그렇지. 그래서 나 스스로 잘했던 시기보다 못해서 힘든 것도 있고, 이 조직 내에서 누군가가 너무 잘하니까 나도 잘하려고 애는 써보지만 그 갭이 계속 메워지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 갭에서 내가 어떻게 관점을 가져가면 마음이 조금 괴롭지 않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좋은 질문이고, 첫 번째 개인의 문제에서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보자고. 먼저 개인의 문제에서는 나 자신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100을 지향을 하는데 현재 나의 능력은 10이야. 그리고 아니면 내 과거의 능력은 100이었는데 현재 나의 능력은 10이란 말이야. 네. 거기서 오는 괴리감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결과는 과거의 원인에 따른 결과잖아. 그러면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거는,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100이라는 퍼포먼스를 냈다. 그건 이전 시점, 그 과거보다 더 먼 과거의 원인들이 그 과거에서 100을 낼 정도의 원인을 지었겠지. 지금이 내가 10 정도의 퍼포먼스밖에 안 나온다면 그 100이란 원인이 어느 순간 유효성을 다하고 지금 여기서 10을 낼 수밖에 없는 원인밖에 짓질 않았겠지. 그걸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겠지.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A 분야에 있을 때는 100 정도를 냈는데 지금은 B 분야로 온 거야. 그러면 10밖에 못 낼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A 분야에 있을 때 인풋했던 것들이 B 분야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는 있지만 많은 부분은 기여가 안 될 수 있거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림 그리던 사람이 막노동을 한다. 네. 그러면 그림 그릴 때 100 정도 퍼포먼스 냈던 사람이 막노동을 하면 뭐 일부 기여를 해서 3 정도 넘겨받았지만 17은 못 넘겨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막노동 판에 오면 넌 왜 이렇게 밥 먹고 힘도 못 쓰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현재 내 상태는 어찌됐건 간에 과거에 지은 원인들의 총합으로 현재 상태가 된 건데, 그게 과거에 종사했던 업종과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 체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정신력이나 집중력의 상태가 지금의 그런 조건들과 달라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찌됐건 간에 원인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는 이전 시점들의 원인들이 현재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하면 현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승복을 하고, 여기서 부족한 것들은 더 많은 시간을 들이든 더 많은 노력을 하든 더 나은 효율을 추구하든 네. 이걸 메꿔 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조급함인 거야. 나는 그 정도로 에너지를 들이고 싶지도 않고, 아니면 빨리 이루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나 지금 안 된다는 자책감이 너무 크니까 정작 에너지를 써야 될 노력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른 데 에너지를 뺏기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먼저 정리해야 될 거는, 내 자신에 대한 문제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에 대한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내 상태에 대한 문제이든 다 원인과 결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거에 기억을 해보면 사실 나는 이런 원인은 안 지었는데 이런 결과를 경험하네? 라고 느껴질 때는 저의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네가 A를 원인을 짓지 않았는데 A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있지. 내가 컵에 50ml 정도의 물을 부어놓고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와서 50ml를 더 부었더니 100ml가 차 있는 거야. 그럼 현재 기억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나 50ml 부었는데 왜 100ml가 돼 있지? 나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를 현실에다 적용하면, 우리가 똑같이 요가를 배웠어. 나 요가 처음 배웠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가자마자 물구나무도 서고 핸드스탠드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 되게 잘한다, 나 재능 있는 것 같아. 근데 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네가 잘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노력을 안 해도 잘한 게 아니라 이전 시점에 네가 기억 못하는 시점에서 핸드스탠드든 물구나무 서는데 필요한 다른 기초 체력이든 이
이완 뭐 유연성이든 뭐 집중력이든 뭐 그런 것들을 다른 운동이든 삶의 방식에서 이미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온 상태에서 요가를 했을 때 그게 효과를 드러냈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너는 근데 마치 50ml를 미리 부어놓은 걸 잊어버렸듯이 그런 예비 운동들이 이 요가 기술에 적용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재능이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똑같아. 기억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원인을 되게 많이 지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결과가 안 나오네 라는 것도 그냥 내가 기억이 지금 왜곡돼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지.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한 표현이야. 왜냐면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과거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첫째 이유는 메모리 문제가 있어. 내가 기억력이 왜곡이 돼 있단 말이야. 네. 작게 주고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나 작게 노력하고 많이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고, 두 번째는 연산에 오류가 있다고. 나한테는 유리하게 연산을 한다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 내가 너한테 선물 10만큼 챙겨주고 내가 한참 지나면은 내가 한 20, 30 준 것 같은데 왜 얘는 나한테 5밖에 안 주지? 이렇게 기억에 왜곡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준 거는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나한테 도움 준 거는 야 쟤는 나한테 신경 안 써줘라고 생각하는 거든. 내 연산 방식에 아집이 있는 거거든. 나 유리한 대로 그래, 연산이 맞아.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오류도 있고 연산의 오류도 있는 거야. 뭔가 바이러스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지. 근데 항상 이제 그걸 인정하고 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억은 왜곡이 된단 말이야. 네. 연산도 왜곡이 된단 말이야. 그걸 인정을 하니까 내 생각은 그렇고 나는 이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아, 이 연산에 오류가 있었거나 기억에 오류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원인을 지어 놓은 것 같은데 결과가 왜 나한테만 이런 상황이 벌어져? 라고 할 에너지를 지금 결과가 나한테 달갑지 않지만 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어놓은 원인의 결과인가 보다를 인정을 하고 그냥 그 순간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원인을 지어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써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냐는 거지. 뭐 그럼 자책하고 남한테 피해의식 갖고 네. 남 잘된 거 못마땅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데 부족한 원인을 지금 여기서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지. 그럼 그거는 남과 비교할 때도 적용을 똑같이 해볼 수 결국은 내가 왜 나의 문제와 나와 남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냐면 네.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네. 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이라고 하는 거는 내 내면의 상태를 투영한 외적인 대상일 뿐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못마땅한 부분을 네. 못 받아들이면 네. 밖에 있는 너의 A라고 하는 못마땅한 부분을 보면 난 너가 싫어버린다고. 근데 사실은 난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비춰진 내가 못마땅한 A를 싫어하고 있는 거야. 아, 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A와 화해하기 전에는 난 너랑 화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노력의 문제, 결과의 문제, 인과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내가 내 자신의 인과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전에는 남과의 관계에서 인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계속 비교하고 그렇지. 자책하고 피해의식 갖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남한테 투영을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 나는 살찌는 게 싫어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살찐 사람을 보면은 똑같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살찐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방금 두 개의 관점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는 네. 내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보니까 네가 싫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게 첫 번째 경우였고, 네. 두 번째 경우에는 쟤 뚱뚱한 거 보니까 그래도 나만 뚱뚱한 게 아니거나 넌 나보다 더 뚱뚱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비교 우위가 됐다라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다 내 모습이야. 여전히 난 남보다 우월하고 싶고 아니면 내 못난 모습을 보면 내가 힘든 거를 남한테 투사하는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를 나의 거울이라고 보아야 되는 관점이 건강한 관점인데 상대가 내 싫은 모습을 비춰주는 거를 그가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투영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내 관점을 투사해버린 거지. 근데 상대는 내 관점을 투사한 게 아니고 상대를 통해서 내 인식을 본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명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는 대상 자체가 아니고 대상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인식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내가 이 뚱뚱한 애를 보고 1번 케이스 짜증나. 난 뚱뚱한 애들
싫어. 쟤도 게으르고 되게 안 예뻐 보여. 이것도 내 인식을 투영해 준 거잖아. 뭐냐면 나는 나의 그 뚱뚱한 모습이 게으르고 안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본 거야. 너를 볼 때마다 내 인식이 비춰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싫어해버리는 거지. 두 번째, 뚱뚱한 애를 보고 안심을 하거나 좋아하는 경우는 야, 쟤 나보다 더 뚱뚱해.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 낫지라는 비교 우위를 가져가는 거야. 아니면 최소한 나만 뚱뚱한 건 아니니까 나만 이상한 건 아니라는 안정을 가져가는 거거든. 이건 역시도 내가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의 안정감이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눈이 바깥으로 가 있는 거란 말이야. 둘 다 건강한 관점이 아닌 거지. 근데 이 둘 다를 통해서 나의 인식을 본 거지 그들을 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지. 첫 번째는 힘들 게 없는 게 사실을 객관화하면 너의 그 동료 A가 잘한다면 그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원인들을 많이 누적해 왔겠지. 경험이든 뭐 어떤 연구든 공부든 노력이든 많이 해왔겠지.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면 힘들 일은 없어. 왜? 네가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2배로 늘거나 달라질 건 없어. 그럼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일을 잘하게 되는지를 배우려고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쟤랑 나를 비교해가지고 쟤는 일 잘하는데 나는 못해. 나는 그래서 효능감이 없어. 그래서 나의 자아 존재감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피해의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나라면 일 잘하는 A한테 가서 너는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잘하게 됐니? 나도 좀 배우고 싶어.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그거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렇죠. 근데 상대가 만약에 안 알려주면은 그 인풋을 스스로 해라. 당연하지. 그 사람도 공짜로 거기 이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되게 간단하네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면 그냥 네가 원하는 삶으로 인풋을 하는데 에너지를 써라. 비교는 가치 중립이야. 비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비교는 선으로 쓸 수도 있고 불선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비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치를 자신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파괴하는 쪽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나 자신을 향상시키거나 타인과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면 비교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는 거지.